특히 어린 학생들이 꿈을 꾸는데 챗GPT 같은 AI 그림 이렇게 해서 나는 무슨 작가가 될 거야를 꿈꾼다 그러면 사람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과 영역이 달라지죠. 그럼 조직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고 회사나 기업을 만들어 가거나 운영하는 것도 달라지겠죠. 그럼 어른들은 경험 안 해도 될까요? 자, 뉴노멀의 이제 본격화 챗GPT 움직이는 파트도 있는데, 네. 챗GPT 2023년 완전 휩쓸었는데 맞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 일상에서 확장성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많이 확장될 거라고 봅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올해 1학기를 마치고 설문을 했어요. 챗GPT 써본 사람 96%. 몇 명 정도 대상인데요? 800명 넘게. 그래도 꽤 인원이 있는데. 학습에 도움이 됐습니까? 87%가 네, 그렇습니다. 리포트 그걸로 많이 낸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저희는 권장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걸로 레포트를 쓰라가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작성할 수 있는 숙제를 많이 내줬죠. 참고해서. 네, 제 과목에서도 좀 그렇게 했고요. 교무위원회를 바탕으로 TF팀이 준비돼갖고 이걸 안 쓰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앞으로는 더 이것한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지 또 어떤 적응력을 키워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수업을 변형시켜 주십시오 하고 교수님들한테도 부탁을 많이 드렸고요. 애들도 많이 써보게 된 거죠. 네. 결국 이걸 써본 친구들이 더 나은 결과물, 성과물을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회적으로도 되게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헐리우드 작가들이요 파업을 했어요. 요구 조건이 임금 인상,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챗 GPT 사용 금지입니다. 벌써 얼마나 많이 쓰면 아침 드라마를 쓰는 메인 작가가 야 여기다가 김치 싸다고 장면 하나 넣자. 그럼 보통 보조 작가들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여기 잘 써봐. 그러면 이렇게 막 쓸 텐데 그게 아니라 챗 GPT한테 부탁했더니요 등장인물 1, 2, 3, 4가 쫙 써주는 거야. 여기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고쳐봐. 금방 다 해줘. 그럼 메인 작가 혼자 해도 되는 거네요. 이미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30년치의 아침 드라마 대본을 다 학습한 놈이라면 어떨까요? 그럼 막 그냥 착착 내주는 거야. 뭐 다른 케이스 원하세요? 이걸로 갈까요? 파괴력이 크다는 겁니다. 나는 웹소설을 한번 쓰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라는 꿈을 키운다고 생각해봐요. 그때부터 챗 GPT하고 얘기하면서 쓸 수 있어요. 요즘 가장 핫한 소설은 어떤 거야? 그 내용 줄거리가 뭐지? 어떤 갈등이 가장 그걸 했어? 뭐 추리 소설은 뭐야? 남양 특집은 어떤 거야? 뭐 다 해볼 수 있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쓰면서 보조 작가를 한 명 데리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작업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웹소설이라는 영역에서는 누구나 습작을 올릴 수 있죠. 하나 딱 빵 터지면요. 와, 그럼 작가로 데뷔하는 거네. 그럼 대부분은 웹소설 잘 되면 웹툰 만듭니다. 그럼 웹툰으로 가요. 웹툰 잘 되면 또 영화 나오고. 그게 부잣집 막내 아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 아닌가요? 난 하고도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순간 저도 뭐 이상한데? 재벌집 막내 아들 죄송합니다. 그 IP를 바탕으로 젊은 작가가 이 새로운 시장에서 뭔가 하나를 개척하면 수십억을 벌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옛날의 개념의 국문과는 어떨까요? 고단한 그 세월을 다 견뎌서 메인 작가가 되어서 또 터트려야지. 그 과정 중에 인정받아야죠. 무슨 상 받아야죠. 무슨 신춘문예 나가야죠. 거기다가 책 한 번 냈는데 안 팔려. 그럼 또 그때부터는 왜 고독하고 수염 덥수룩 해가지고 소주병 방. 우린 맨날 이런 것만 기억하는데 그게 아니라 산뜻하게 앉아서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책 아예 출판도 안 해요. 웹소설 그냥 다 올려. 프리 컴페티션. 뭐 실력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지만 결국 교육에 있어서 누군가한테 이런 새로운 도구를 안 알려주는 거는 좀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AI에서 AI가 쓴 책, 뭐 그림, 부른 노래, 제작한 영상이 인간의 창작물과 구별이 이제 불가능한 수준도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창작물을 표절로 볼 것인지도 굉장히 뜨겁고, 그래서 아까 전에 작가분들도 그런 것들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윤리적인 문제 극복하고 AI가 세력 잘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가장 예민한 영역입니다. 이게 어차피 전 세계에 있는 작품들을 다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가져와가지고 재조합하고 해서 꺼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내야죠. 그러니까요. 저작권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금 그것과 관련된 법들을 많이들 검토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해지는 게 뭐냐?
데이터의 주권이죠. 블로그에 올린다든가 또는 많은 기사들이 플랫폼에 딱 올라와 있잖아요. 퍼블릭 도메인에 나온 거니까 그걸로 학습합니다. 이미 챗GPT가 그렇게 얘기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당사자들은 우리는 허락한 적 없다. 근데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보라 그런 거니까 우리 그냥 학습한 거다. 뭐 이런 식의 논란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좀 정리가 되긴 할 겁니다. 옛날에 우리 음원이 엄청 비쌀 때가 있었잖아요. 맞아. 네. 그때 다 불법으로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그거 mp3에다가 넣어가지고 다 듣고 다녔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이팟이 딱 등장하면서 음원의 가격을 합리화시키고 그랬더니 지금은 다 돈 내고 합법적으로 스트리밍 하죠. 10년 정도의 세월이 걸렸지만 결국 글로 갈 거라는 거죠. 이것도 비슷한다고 보고요. 그 반면 이 속도나 이 영역은 너무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 미국의 한 디지털 아트 대회에서 미드저니로 그린 그림이 대상 받았고요. 독일의 한 사진전에서는 그 대상을 받았는데 그 작가가 너희들 이럴 줄 알았다. 이거 미드저니로 그린 거거든. 너희 구별 못하잖아. 사진 창작의 어떤 개념은 다 끝났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 아직 챗 GPT 나온 지 1년도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건 좀 무섭네요. 어떤 쪽에서는 의료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요. 어떤 쪽에서는 법률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요. 어떤 쪽에서는 뭐 데이터별로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얼마나 좋아질까. 실제로 제스퍼라는 마케팅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간이 나왔어. 이게 뭐 무슨 내용이고 뭐야. 거기에 맞는 한 줄짜리 카피를 만들어줘. 200개를 1분 만에 착 줍니다. 또 앞으로는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번에는 유튜브용이야. 썸네일 좀 써줘. 이번에는 인스타용이야? 틱톡용이야? 페이스북용이야? 지금 가장 핫한 방식으로 썸네일 잡아줘, 대사 쳐줘, 다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 세계 100대 기업 중에 50개 이상이 그걸 쓰죠. 그게 한 달 사용료가 49불이에요. 그럼 인건비하고 비교하면 하루 일당도 안 되죠. 로봇, AI 이런 것들이 결국 그래서 미래를 바꾼다는데 챗 GPT 이후에 AI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속도가 너무 빠르다예요. 과연 우리 인류의 일상이 그걸 할 수 있을까? 헐리우드 작가 파업에 우리나라 웹툰 작가들이 동조합니다. 그리고 지지 성명을 냈어요. 웹툰 작가들은 왜? 이미 웹툰도 AI로 엄청 그리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우리나라의 또 초거대 AI 하이퍼 클로버를 하고 있죠. 거기서 서비스를 웹툰 그리는 것도 하고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분들의 상품 등록할 때 마케팅 카피들 있죠. 그거 다 지원하고 있어요. 이미 벌써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 생활에. 생각해보면 내가 꿈을 꿀 때 특히 어린 학생들이 꿈을 꾸는데 챗GPT 같은 AI 그림 이렇게 해서 나는 무슨 작가가 될 거야를 꿈꾼다 그러면 사람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과 영역이 달라지죠. 그럼 조직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고 회사나 기업을 만들어가거나 운영하는 것도 달라지겠죠. 그럼 어른들은 경험 안 해도 될까요? 내가 대기업 부장이야. 그런데 마케팅 팀 늘 하고 있어요. 이런 이미지로 그리면 되겠다. 외주 줘. 그랬더니 잠깐만요.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스테이블 디퓨전한테 시키면요 완전히 제대로 그려주거든요. 그거 왜 외주 주세요? 그 넣었더니 진짜 멋진 그림이 나와. 그럼 2주가 단축됐죠. 금액도 단축됐죠. 우리 회사에 이런 걸 경험해본 애가 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프로세스에 변혁이 오게 되겠죠. 그런 얘기들을 지금 책에 담아놨습니다. 챗GPT 기술이 우리 뭐 일자리든 교육이든 굉장히 많은 영향 미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 AI가 촉발한 일자리 위기도 있는 거잖아요. 노동 혁신 어떻게 변한 걸까요? 도대체. 저는 이 비즈니스 유닛이 과거보다 훨씬 작아질 거라고 봅니다. 유닛이 작아진다는 거는 팀 사람 숫자가 작아진다는 건가요? 예. 여기 지금 김작가 TV 스텝이 몇 분이세요? 저희는 이제 PD님 2분. KBS, MBC보다는 작죠. 엄청 작죠. 저희 소규모. 시청자 수로 보면 웬만한 케이블 TV 방송보다 낫지 않으세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뷰수도 그렇고. 네네네. 와, 3명이. 거기다 그런 데는 막 출연진의 스텝에 빌딩에 뭐 장비에 그게 벌써 이렇게 됐다 그러면 작가도요. 보조 작가 뭐 해서 막 대본 쓰던 거 줄여도 되겠네요. 웹툰은요. AI로 도움받아서 그리면 50명이 하던 거 5명이 할 수 있겠네요. 프로젝트 단위가 달라지는 거죠. 이현세 작가님이 4,000편의 만화를 그리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 지금 학습하고 있대요. 그렇죠. 보조 작가가 안 들어오잖아요, 요새. 그럴 거 아니에요. 나 그냥 웹툰 작가 하지 뭘 보조 작가 하느라고 거기서 고생을 해. 그럼 이분은 그거 도움받아서 그림 그리면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죠. AI가 결국 그 많았던 조직의 크기를 줄이고 대신 이익의 크기는 크게 늘렸습니다. 작년에 웹툰 작가 중에 네이버 웹툰 플랫폼에서 제일 많이 받는 작가가 124억을 받았답니다. 그 얘기는 한국 시장만이 아니라는 거죠. 세계 100개국에서 이 웹툰이
인기를 끌게 되면 그 정도의 돈을 받게 되는 거. 거기다가 넷플릭스 드라마로 만들 때 저작권료 받죠. 만약에 이거 앞으로 많이 보게 되면 러닝 개런티 받겠다. 그럼 요새 뭐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떴더니 갑자기 역주행을 하더라. 네, 요새 뭐 무빙이 뜨니까 강풀 작가 웹툰 역주행. 다시 뜨고 있죠. 그럼 돈 또 나와요. 그죠? 근데 그게 팀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소규모 단위의 유닛들이 10억 명에 이르는 거대한 그 소위 MZ 세대의, 저는 그걸 메타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세상에서 사업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고, 그것들이 하나씩 펑펑 터질 때마다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도 굉장히 다르게, 유닛이 다르게 공이 하나 더 붙는 그런 세계가 형성될 거고, 그걸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금 겁니다. 공유기가 지금 챗GPT 같은 신기술 주목받는 시기에 돈이 될 만한 아이템을 찾으려면 어디에 좀 주목해야 될까요? 늘 하는 얘기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익을 고객한테 줄 수 있는데 한테 기회가 있겠다. 이번에 MS 주가가 올해 확 올라간 거는 파워포인트에다가 챗 GPT를 넣겠다. 그래서 프롬프트에서 나 이러이러한 그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니까 좀 만들어줘. 그럼 슬라이드가 쫙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실질적으로 저건 나도 쓸만한데? 저도 이번에 그 MS 팀스의 그 코파일럿 들어간 걸 봤거든요. 네. 데모를 보여주는데 26개 국어가 동시에 번역이 돼요. 저쪽은 영어로 얘기하고 전 한글로 얘기하고, 듣는 건 다 자기네 원하는 말로 들어요. 거기다가 기록도 해주고 회의록도 작성해주고 요약문도 해주고. 네. 야, 저건 안 쓸 수가 없겠는데? 학교에서도 보세요. 여기 국제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공통어인 영어로 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아, 교수님, 한국말로 하면 깔끔하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예, 듣는 것도 지들도 어렵고 하는 쪽도 어려우니까 한국말로 하면 돼. 그 다음에 외국 학생들은 자기네 말로 들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쪽에 답이 있다. 요즘 그 챗 GPT 같은 초거대 생성형 AI를 게임에 적용하는 회사가 있어서 또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게 슬링샷이라는 회사입니다. 얘가 뭘 AI에 적용했냐면 NPC 만드는데. NPC가 왜 몬스터라든가 네. 괴물이라든가 얘가 프로그램이 돼 있으면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한번 게임 끝인데 끝이죠. 거기다가 AI를 넣어서 다르게 대응하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캐릭터의 사람이면 이렇게 레벨에 맞게 한다든가 완전히 새롭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거 게임인데 그게 될까? 저는요, 게임하는 회사가 돈이 되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애플이 성공할 때 앱스토어에서 시작했죠. 거기 게임 그 개발자들이 참여하면서 앱스토어가 크게 성공하게 된 거고,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 때 젠슨 황이 왜 만들었는지 아시죠? 게임하는 애들이 비디오 렉이 너무 걸리니까 그거에 가장 적합한 CPU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게 GPU예요. 그런데 젠슨 황도 게임을 했네. 게임에 있어서 뭔가를 하는 쪽이 어찌됐든 앞으로 갈 가능성이 크네. 그걸 거시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냐면, 게임을 좋아하는 세대가 문화적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게임을 터부시하고 안 좋은 거라고 보는 세대는 조금 더 줄어들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글로 가는 게 맞겠다. 애기들이 애플의 아이폰을 사달라고 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에서는 게임 아이템들을 서로 나누잖아요. 그때 아이폰의 에어드랍이라고 그 서비스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서로 다 할 수 있는데 갤럭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포모가 뭐냐? Fear of missing out. 내가 그 집단에 소속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갖고 있는데 애기들은 더 크니까 그걸 사달라고 그러는 건데, 왜 그럼 우리는 신경 안 쓸까 봤더니 그렇네. 갤럭시의 광고나 갤럭시의 모토를 보면 일하는데 너무 좋은 폰, 합리적으로 훨씬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폰. 우리는 그게 철학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게임 얘기를 잘 언급을 안 해요. 지난번에 고스 문제 생겼을 때도 야, 안전이 중요하지. 게임. 근데 애들 입장에서 막 고성능 게임을 하다가, 야, 이제 괴물을 죽일 때 다 됐는데 퍽 하고 내려가서 렉 걸려서 더 이러면 너무 싫겠죠. 그렇죠. 네. 아, 어른폰이구나. 그러면 안 맞는 거.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게임과 관련돼서 AI를 하는데도 초기에는 특히 굉장히 주목할 만하지 않을까. 팬덤을 만드는 건 애들이지 어른이 아니거든요. 일하는 분야보다는 오히려 재미를 추구하는 쪽, 컨텐츠와 관련된 쪽, 이런 쪽이 오히려 탄력을 빠르게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MS 외에도 애플, MS,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등 글로벌 IT 기업 성장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전부 초거대 생성형 AI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부 하고 있나요? 네,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 초거대 생성형 그러면 적어도 파라미터가 1000억 개 이상 되고 엄청난 데이터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건데요. MS가 챗 GPT한테 투자하고 같이 하는 거,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구글은 원래 원조죠.
그래서 팜이라는 엔진과 이번에 바드라는 서비스로 이제 왔고, 그 다음에 아마존도 요즘 아주 정석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우리는 생성형 AI를 탑재합니다. 그리고 애플, 퀄츠라고요. 얘들은 이제 웨어러블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모았죠. 그걸 기반으로 하는 초고대 생성형 AI를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 원래 일론 머스크는 샘 알트만하고 같이 초대 창업자예요. 오픈 AI, 챗 GPT 만드는 회사에. 그런데 MS 들어오면서 결별했죠. 그리고 X.AI를 만들었고요.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는 자기네들은 남들과 다르게 오픈소스 기반의 걸 한다 해서 라마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라마 모양 동물이 아이콘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게 페이스북의 초고대 생성형 AI를 보여주는 거고, 내년 초에 이미 라마2가 나온답니다. 이게요, 어느 게 좋다 그러면 엄청나게 또 쏠림이 있을 거거든요. 그 얘기는 각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인데 MAU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그럼 그걸 인해서 굉장한 또 변화가 생기겠죠. 엔비디아는 7번째로 1조 달러 기업이 됐잖아요. 얘들도 어디다 투자하냐면 뭐 물리 엔진이라든가 메타버스 세계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또 AI, 초고대 생성형 AI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 주가가 오른 게 GPU가 그 초고대 생성형 AI를 학습하는데 최고의 이 프로세서로 꼽히면서 가격이 올라서 이 회사가 1조 달러 넘은 거잖아요. 다음 세대 NPU라고 불리우는 인공지능 칩에 대해서는 어떤 걸 보여줄까? AMD가 좋은 거 만들었다, 인텔이 좋은 거 설계했다, 다음 세대 나온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그런 것들이 내년도 시장에 AI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현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성형 AI는 올해도 뜨거웠지만 앞으로는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자, 또 책에서 잘파 세대의 붐은 온다인데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서 메타버스 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면 대중도 이제 서서히 좀 느끼고 있는데 포노 사피엔스 관련된 책도 내시지 않았었나요? 네, 2019년에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을 정확하게 냈죠. 그 책 제목이 그거였던 것 같은데.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 그렇게 냈었습니다. 이제 그런 책을 내신 분이니까 포노 사피엔스 다음은 뭐가 될지 네, 아마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시장에 있던 것들이 온라인, 디지털로 간 거는 다들 아시죠? 그렇죠, 다 그렇죠. 이해하세요. 그 다음은 뭘지가 지금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나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어떻게 가지가? 아직까지도 열심히 기성세대는 화두예요. 고민하고 있죠. 그죠? 그분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건 뭘까? 그 다음에 이분들이 쓸 동안에는 어떻게 많이 협력해서 더 좋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나 아니면 누가 보조한 사람을 세워두거나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왜? 미래를 포기하면 안 되니까. 자, 그렇다면 디지털 다음은 뭘까? 또 누가 준비해야겠네요. 제가 아까 이제 웹툰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화에서 웹툰으로 갔는데 그 변화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뭐였나 봤더니요, 룰이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유명 만화가 몇 개 출판사가 완전히 클로즈 마켓 다 지배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웬만한 신작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근데 웹툰으로 가니까 다 필요 없고요, 조회수 1등이 1등, 돈도 곱하기 이 바닥은 그게 룰이죠. 이 바닥 손배원 하버리가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맞아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갔을 때 툴이 바뀐 게 아니고요, 룰이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냐? 게임의 룰인데 실력 있으면 인정, 아니면 아웃. 그 기준은 구독과 좋아요. 그건 유튜버에서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유튜버도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지만 유튜버들이 모이잖아요. 구독자 순으로 기수가 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발언권이 더 많아져. 맞아.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렇지. 근데 자연스레.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기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대신 시장이 커졌어요. 한국의 그 조그만한 만화 시장은 글로벌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10억 명이 함께 보는 웹툰 시장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된 거고, 그럼 앞으로는 그 시장이 결국 10억 명의 사람들이 사는 세계관을 가지고 또 진화하겠구나. 거기에 들어간 게 AI고 메타버스고 NFT고 암호화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엔터 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BTS가 세계적인 가수가 됐죠. 메타 세상에서 폰을 들고 유튜브 보면서 OTT 보면서 웹툰 보면서 사는 아이들, 이게 한 10억 명이라고 치면 거기 최고의 가수는 BTS, 블랙핑크 이런 친구들일 거예요. BTS가 성공하게 된 배경은 자본도 아니고 방송의 힘도 아니고 아미. 플랫폼은 유튜브 맞아요. 네. 퍼져나가기는 방탄TV였죠. 방탄TV, 유튜브 이런 걸로 쫙 퍼지면서 전 세계에 팬클럽이 생기고, 이 아미가 실질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 아미가 1억 명이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하는 사람만.
이번에 BTS 10주년이었죠. 40만 명이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 해외에 온 사람이 무려 15만 명. 심지어 2명이 군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공연장이 없어요. 아, 글로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잠실 경기장이 지금 공사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여의도에서 한 거야. 그런데 15만 명이 걔들 보러 미국에서 와요. 1억 명이 그럼 마음으로는 꼭 가고 싶어. 그럼 뭘 열어주면 될까요? 땅 위에 안 열어도 되겠네. 어디다? 메타버스에다가. 그게 위버스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위버스에 열고 위버스에 만난 사람들끼리는 캐릭터를 갖고 들어오겠죠. 그럼 자기들끼리 디지털 아이템도 주고받고 사고 공식적으로 하이브에서 발행하는 BTS 무슨 기념품, 디지털 기념품 있겠죠. 그거 NFT에 등록하고 팔면요. 지금은 약간 이슈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거 블록체인 하느라고 전기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그러면 환경에 위해되는 거 BTS 안 한다면서 왜 하니? 뭐 이래서 좀 이슈가 있지만 그것마저도 줄어든다면 그러면 앞으로 사람들이 그런 거래를 너무 당연시 하겠네요. 그리고 BTS는 거기서 번 돈으로 나 유엔에 청년들을 위한 기금 또 낼게. 뭐 이게 선순환이 되면 야 그러면 사업의 개념도 달라지겠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다음 세계의 진화입니다. 그럼 거기에 세계관에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NFT, 암호화폐 다 필요하겠죠.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본 이 세계관의 변화는요. 전 이걸 이제 새로운 디지털 세계관 또는 메타의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웹툰을 보는 것까지만 우리는 봤잖아요. 거기에 인공지능도 할 수 있겠다. 근데 제조업, 식품 이런 건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 가능성을 본 게 이번에 김밥 사태입니다. 무슨 사태가 있었나요? 구미의 한 공장에서요. 냉동김밥 250톤을 미국에 보냈어요. 그 미국의 이 슈퍼에서 풀었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싹 다 팔렸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김밥을 한다고. 제목도 GIMBAP예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김밥을 유행시킨 사람, 사실 장보이는 더 글로리예요. 문동은. 네, 문동은이 김밥집에서 알바하면서 그거 먹으면서 복수를 꿈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김밥이라는 걸 인지하게 됐죠. 그 다음 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김밥 쉽다. 이 전 세계로 번졌어요. 그렇다고 안 먹어요. 왜? 갑자기 어디서 김밥을 구해 보통 사람들이. 근데 유튜버시니까 더 잘 알겠네. 전 세계에는 제일 많은 게 먹방 유튜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먹방 유튜버들의 고민은 뭐예요? 뭘 먹을까? 오늘 뭘 먹지. 그런데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김밥을 먹어. 그럼 구하시겠어요? 안 구하시겠어요? 어디서는 구합니다. 거기다가 이미 한국에는 김밥을 어떻게 먹는지 싸는지 하는 유튜브가 많으니까 검색하면 다 나와. 한인마켓 가면 김밥 판대. 그럼 다 가져와서 그날 그거 다 먹어보는 거예요. 흉내 내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싸먹습니다. 그럼 컨텐츠가 무지하게 많이 번지죠. 그 사람들이 일반인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없었는데 구미에서 250톤이 딱 들어왔는데 심지어 이게 우엉김밥이에요. 비건. 가장 건강한 식물성. 살 빼고 싶은 미국인들이 환장을 한 거죠. 매점 매석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전부 다 우리 언제 다시 들어오냐. 뭐 완전 매진했으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식품 사장님이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웹툰 작가를 만나는 겁니다. 야, 이번에 떡볶이로 가자. 웹툰에서 뭘 먹는 장면 뭐든. 뭔가 먹는 장면을 김밥을 만약에 그렇게 시작을 했었으면요. 그리고 기획을 했고 R&D를 해요. 무슨 얘기냐. 아무리 PPL에 나와도 먹어봤더니 이거 뭐 이래 안 먹을 텐데 R&D를 미리 해서 미국 사람처럼 전자레인지만 갖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완전 냉동시켰다가 편하게 먹는 거 조리법 그런 걸 미리 개발해 두고 그걸 유튜브로 올려서 심지어 많은 유튜버들한테 공짜로 보내줘. 이런 기획을 할 수 있으면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이 컨텐츠의 세계관이 제조까지 연결되더라. 사실 그게 먼저 보여줬던 게 지민이 불닭볶음면 그 챌린지 하면서 따라한 사람이 1억 명이라 그러죠. 실제로 불닭볶음면의 매출은요 한 1,500억 하다가 지민이 그거 출연하고 지금 6천억 넘어요. 대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기업들도. 그럼 패션 아이템은 어떨까? 이런 것들이 기획이 잘 된다면 충분한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고민해봐야겠네. 네. 뭘 해야 될지.